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 만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마다 올라간다 또는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지표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가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은 공급 부족입니다. 이 공급 부족은 신규로 공급이 되는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2028년까지 공급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내년에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2027년도, 28년도에는 공급 물량, 특히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는 신규로 공급이 되는 물량이 10,000세대 미만, 심지어는 5,000세대 미만으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의 공급 부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매매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세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 매물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공급이 돼가지고 신규 물량 자체가 전세로 나오는 거 아니면은 기존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공급인데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당연히 신규 전세 공급 물량은 적을 거고 기존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기존 매물 자체가 시장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 굉장히 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3,000세대가 넘어가던 대단지 아파트 중에 전세 매물이 몇 개 있냐? 많으면은 50개, 적으면은 5개밖에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여기 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포구 같은 경우에 3,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이 마레포 같은 경우에는 3,800세대가 넘어가는데 전세 매물은 50개 정도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그나마 대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게 DMC 파크뷰자이입니다. 이 DMC 파크뷰자이가 4,300세대입니다. 근데 전세 매물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40세대입니다. 4,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 중에 전세 매물이 40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 매물 자체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목동을 한번 살펴본다면 목동에서 3,000세대가 넘어가는 거는 신정 뉴타운에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3,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전세 매물은 현재 14세대가 끝입니다. 이렇게 전세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중급지라든가 중하급지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월계동의 한진 그랑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000세대가 넘어갔는데 전세 매물은 딸랑 5개밖에 없습니다. 3,000세대 중에 전세 매물은 5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전세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관악 드림타운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5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전세 매물은 26세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적게는 5세대 그리고 많게는 50개밖에 전세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월세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물론 전세 가격도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자, 모든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매물도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월세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든 게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부에서 규제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 정책에서는
대출 규제도 있고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규제 지역의 확대까지 다 포함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규제 지역 확대는 꼭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제 지역 확대 자체가 핀셋 규제로서 뭐 마포구라든가 성동구 이 두 개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광진구라든가 아니면은 동작구라든가 아니면은 강동구라든가 이렇게 핵심 지역, 한강벨트 라인으로 규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지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했을 경우에 과연 집값이 잡히느냐? 집값이 잡히기보다는 풍선 효과로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동작구, 강동구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올라갈 지역, 풍선 효과를 볼 지역이 어딜까요?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이런 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핀셋 규제로 규제 지역을 확대해서는 절대 지금의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오히려 차라리 강력하게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집값이 상승하는 부분을 아예 차단해버리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핀셋 규제로 일부 지역, 핵심 지역, 그리고 한강벨트 라인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풍선 효과는 나오고 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올라갈 지역들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국에는 서울이 점차적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몫을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중급 지역 그리고 중하급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은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하고 LTV 자체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40%,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이 되는데 이 비규제 지역 중에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죠. 바로 중급지라든가 중하급지 지역에 몰려 있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8억의 아파트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이 8억이다. 그러면 LTV 70%가 적용이 된다면은 대출은 5억 6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 5억 6천을 받게 되면은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은 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LTV 70%가 적용이 되는 6억대, 7억대, 8억대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9억대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LTV 7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9억 이상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작겠지만 오히려 6억대, 7억대, 8억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9억대까지 빠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입니다. 지금 현재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빌라를 꺼려하고 이 빌라를 꺼려하다 보니까 이 수요들 자체가 다 어디로 몰리냐? 아파트로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무너진 빌라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빌라 시장을 더 죽여버리고 있죠. 지금 현재 빌라를 공급하거나 오피스텔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를 굉장히 옥죄고 있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공사를 죄악시하고 있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 대출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축으로 지어져 있는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해 버렸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세 가격이 낮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를 꺼려하는데 신규 공급도 없고 오래된 구축이라든가 오래된 오피스텔 이쪽으로 들어가려니 차라리 내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아파트를 사겠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시장을 그나마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아파트 시장에 몰려있는 수요를 비아파트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고 있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부동산의 방향이라든가 부동산의 지표 자체가 서울의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하반기, 내년, 내후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너무 거품이다. 그리고 가격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의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는 것은 맞지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또는 집값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하락한다는 지표나 징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조 증상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거래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하락론자들이 부동산은 거품이다,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는 맞지만 자, 거래량이 없게 된다면은 당연히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물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매물이 지금 쌓이나요? 안 쌓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매물이 쌓이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수요들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요도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어떤가요?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부동산을 팔고 서울로 몰려들고 있을 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그 다음에 매물이 쌓이고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당연히 급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면은 급매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에서 뭐라고 하나요? 웃습니다. 그만큼 급매 자체는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락하기 위한 전체적인 부동산의 전조 증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정부의 정책을 반대로 가면은 내 집 마련이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도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지금 현재 집 사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을 따라가면은 내 집 마련을 언제 할 겁니까? 내 집 마련 못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 집 마련 하지 마라, 집 사지 마라 할 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갭 투자라든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있죠. 죄인 취급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갭 투자를 못하게 막고 집값 상승을 시키는 주범이 바로 갭 투자자들 아니면은 다주택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로서 지금 현재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시장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면은 이 부동산들 자체는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투자로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샀을 경우에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거는 내년이면은 결과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반대로 가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시고 부동산 재테크도 조금 빠르게 하시면은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